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5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죠. 다만 학교와 직장 등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저는 장애인 친구가 여러 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교회 생활 덕에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은 장애인들과 얼마나 친밀하신지요?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는가가 그 한 가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들의 성숙도를 판단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참 모호합니다. 이걸 무슨 기준으로 가르나 싶어서 찾아보면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영역입니다. 그 경계를 찾아서 선을 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지체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신체적인 건강 수준이 참 다양하죠. 몸이 약해서 늘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운동선수처럼 강한 사람이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 지적 수준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심도 있는 대화는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수 앞을 볼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소 생활은 가능하더라도 문장이 3개 이상 나열되면 아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제가 폭군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들 폭군인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똑똑한 폭군들도 많던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들을 사실상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하셔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설득력이 없다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암기력이 워낙 뛰어날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욕을 하고 있는지 빈정대고 있는지 너무할 정도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어법 중 하나가 본인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어 라고 하든지 지금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라고 하든지 또는 그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읽어서 얘기를 하면 아마 당황하면서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떼는 것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 폭군들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참다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두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얼마나 지적 능력이 낮은지를 파악하게 된 후로는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억울하게 덮어 씌우거나 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저는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와, 너도 머리에 진짜 든 게 없구나.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어. 딴 데 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랑 친구하자. 내가 하나하나 뜯어 고쳐줄게. 물론 겉으로는 능청스럽게 행동을 하죠. 제가 다루고 있는 이 폭군들은요,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적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남들보다 지적으로 떨어지고 무능한 것을 들키기 싫어서 공격력과 방어력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변에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적응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성공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누군가에게서 공격당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아온 탓에 남들이 자신을 얕보고 짓밟기 전에 먼저 제압해버리겠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본인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서 공격당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얕보고 짓밟기 전에 먼저 제압해버리겠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본인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신 그런 공격과 방어전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본인의 낮은 지적 능력은 꽁꽁 숨기는 반면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과장해서 똑똑하게 보이는 그런 말하는 기술에 탁월합니다. 포장 능력이 거의 천재적이죠.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뇌가 부분적으로만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면 엄청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매사에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한 사람이라도 나약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밟고 올라서서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낫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깊은 대화로 흘러갈수록 본인의 무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대화의 목적은 늘 주도권을 잡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것은 겪어본 적이 없거니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작 풀어야 할 문제는 회피해버리거나 다른 문제를 들춰내서 지적하거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요리조리 빠져나가죠. 물론 강자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척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무시하면서 말이죠. 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지적 능력이 결코 개선되지는 않아요. 무언가를 암기할 수는 있지만 습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본인도 모르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말을 내뱉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공격받기 싫으니까요. 솔직히 그들의 기술이 성공한 셈입니다. 아무도 쉽게 공격하지를 못하니까요. 이 폭군들은 별로 실력이 없어도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에 탁월합니다. 대화에서 늘 주도권을 잡고 능수능란하게 상대방을 제압해서 자신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도 너무 겸손해서 생색내는 거를 못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폭군들이 하는 대화법과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그들의 대화 방식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됩니다. 마치 조직폭력배와 싸우는 경찰이 조직폭력배만큼 싸움을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폭력은 나쁘지만 폭력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언어폭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너보단 한 수 위야. 그렇지만 너처럼 막 나가진 않아. 쓸 때만 쓰지. 너 같은 애들을 교육시킬 때만 내가 사용할 뿐이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돼요. 폭군들은 논리적 사고를 무척 힘들어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공격과 방어로만 일관할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변화를 요구해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을 다룰 기술을 습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언어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동물에게 동물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듯이 폭군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먹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다룰 줄은 아셔야 됩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싸움까지 잘하는 경찰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지적 능력보다 감성 지수라든지 성격이나 재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죠. 지적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배려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사람의 지적 수준이 이토록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무식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악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뾰족한 공격의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와 너도 참 머리에 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사람이 더 만만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이 만일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을 만나왔다면 절대 알 수 없을 이야기입니다. 만일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화내는 것을 인지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요. 주변에 있는 문제투성이 폭군들을 팔로워 삼아서 리더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 삶에 있어서 늘 성공만 하진 않고요. 늘 비틀대고 넘어지고 하지만 사실 방향만큼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